우리가 매일 쓰는 앱들 있잖아요? 이 앱들이 인터넷 세상이랑 어떻게 정보를 주고받는지 혹시 그 비밀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든 마법을 가능하게 하는 중심에 네트워크 소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소켓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냥 화면에서 버튼 하나를 통 누를 뿐인데 어떻게 그 정보가 순식간에 지구 반대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까요? 앱이 인터넷과 대화하는 그 근본적인 방식, 지금부터 그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방금 던진 질문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답이 바로 소켓입니다. 소켓은요, 우리 앱이 네트워크라는 이 거대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모든 통신은 바로 이 문에서 시작되고 이 문에서 끝나는 거죠. 자, 그럼 이 소켓이라는 문의 종류들을 본격적으로 탐험해 볼까요? 우선 무엇보다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TCP부터 만나볼 거고요. 그 다음엔 속도의 모든 걸 건 UDP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현대 웹에 실시간 소통을 가능하게 한 웹소켓까지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 어떤 도구를 써야 하는지 그 선택의 기준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자는 바로 TCP입니다. TCP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바로 신뢰성이에요.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전화통화를 떠올리는 겁니다. 전화통화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보세요? 하면 상대방이 네, 여보세요 하고 받았는지 확인부터 하죠. 대화도 순서대로 오고 가고요. 혹시 잘 못 들은 부분이 있으면 방금 뭐라고 했어? 하고 다시 물어보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가 단 하나라도 빠지거나 순서가 뒤바뀌면 큰일 나는 파일 다운로드나 이메일 같은 중요한 통신에 바로 이 TCP가 쓰이는 거죠. TCP 연결은 꽤나 격식을 차려요. 먼저 서버 쪽에서 통신을 위한 창구, 즉 소켓을 딱 엽니다. 그리고 자기 주소를 붙여놓죠. 그 다음엔 클라이언트가 연결해주기를 귀 기울여서 기다립니다. 리슨 하는 거죠. 마치 전화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러다 마침내 요청이 딱 오면 네, 연결합시다 하고 수락, 액셉트 하면서 드디어 통신 채널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모든 절차가 그냥 개념이 아니라 실제 코드 속 함수들로 구현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서버는 bind, listen, accept 라는 함수들로 손님 맞을 준비를 착착 하고요. 클라이언트는 connect 라는 함수 하나로 문을 똑똑 하고 두드리는 거죠. 이렇게 역할에 따라서 사용하는 도구가 명확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완벽한 신뢰성보다 속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UDP입니다. UDP는 비유하자면 마치 엽서 같아요. 엽서 보낼 때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잘 받았는지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 안 하잖아요. 그냥 주소 쓰고 우체통에 넣으면 끝이죠. UDP가 딱 그렇습니다. TCP처럼 복잡하게 여보세요 연결됐나요? 하는 과정 없이 일단 데이터를 목적지로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빠른 거죠. 결국 TCP와 UDP는 신뢰성과 속도라는 명확한 장단점을 주고받는 관계인 셈이에요. 전화통화처럼 꼼꼼하고 안전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엽서처럼 약간의 위험은 감수하고 무조건 빠르게 갈 것이냐 무엇을 보내느냐에 따라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주자 웹소켓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현대 앱들은요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대화해야 할 필요가 생겼어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 웹소켓이고요. 이건 마치 항상 켜져 있는 무전기 채널과 같습니다. 라이브 채팅이나 실시간으로 변하는 주식 차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가 없는지 서로 확인해야 하잖아요. 기존 기술로는 클라이언트가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저기요, 새 소식 있나요? 라고 물어봐야 해서 정말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웹소켓이 등장한 겁니다. 웹소켓의 가장 강력한 점은요. 일단 한번 연결되면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언제든 아주 자유롭게 서로에게 말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혁신적인 건 클라이언트가 묻기도 전에 서버가 먼저 야, 새로운 소식이야 하고 데이터를 툭 던져줄 수 있다는 점이죠. 불필요한 확인 요청이 싹 사라지니까 훨씬 효율적일 수밖에요. 작동 방식도 아주 직관적이에요. 처음엔 TCP처럼 서로 악수, 핸드쉐이크를 하고 통신 채널을 엽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그 채널을 닫지 않고 계속 열어두고 양쪽에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요? 네, 바로 서버가 원할 때 언제든지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푸시, 즉 밀어 넣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렇게 강력한 기능에는 대가가 따르겠죠. 연결을 계속 유지해야 하니까 서버가 좀 더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문이 계속 열려 있는 만큼 보안에도 훨씬 더 신경을 바짝 써야 한다는 점,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이 세 가지 멋진 도구들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의 기술 도구 상자를 제대로 채워드릴 시간입니다. 이 내용은 개발자뿐만 아니라 기술의 원리가 궁금한 모든 분께 정말 유용할 거예요. 결국 어떤 기술을 선택할지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로 정리됩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데이터의 완전성이 중요하다? 그럼 TCP. 약간의 손실은 괜찮으니까 속도가 생명이다. 그럼 UDP. 그리고 웹 환경에서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대화해야 한다? 그럼 웹소켓이죠. 우리가 매일 쓰는 서비스들은 모두 이 간단한 원칙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인터넷 대화법의 기본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빠르고 더 즉각적인 소통을 원하고 있죠. 그렇다면 TCP, UDP, 웹소켓의 뒤를 이을 미래의 네트워크 대화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